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아미 레코그니션에서 영국의 차기 자주포 역시 K9A2가 수출될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기사가 나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버전의 K9A2에는 영국 육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제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독특한 개량 사양이 적용되기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자주포라 해도 단순히 자주포 부대만으로는 적 포병과 맞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포병은 가장 강력한 화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가장 생존성이 낮은 병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전장에서 적 포병에 맞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자주포의 눈이랄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이와 관련해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적국인 인도가 배치하는 K9 바즈라 자주포가 신경 쓰였는지 이 당시의 일을 끄집어내며 우리를 도발해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뼈아픈 피해를 입고도 이 같은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인데요. 우리 한국은 그동안 해외로부터 도입해 사용해왔던 대포병 레이더보다 탐지 범위 및 작전 지속 능력이 30%에서 40%나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대포병 레이더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 있어 과거와 같은 피해는 다시는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독자 개발한 대포병 레이더는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 인도에서 중국의 포병들을 상대로 무서운 응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크게 다뤄보지 않았던 K9 자주포의 새로운 천리안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9을 극찬하는 아미 레코그니션 기사, 영국의 차기 자주포도 K9A2가 유력하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아미 레코그니션에서는 한국의 하나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를 두고 현대 포병 시스템의 가장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장갑화된 차체를 가진 가장 최신의 155mm 자주포이자 현대화된 유일한 궤도식 자주포이기 때문이라 분석했는데요. 한국의 K9 썬더는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동급 최강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강조하며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점은 K9 자주포의 개량형인 K9A2 자주포에 대해 이야기한 점인데요. 기사에서는 영국이 노후화된 AS-90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116문의 신형 자주포를 조달하는 사업에 있어 한국의 K9A2는 강력한 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포의 종주국이라 말하자면 영국인데, 그런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가 바로 한국의 K9A2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9A2는 자동화된 포탑과 빨라진 포탄의 발사 속도 및 연사 속도 외에도 영국군을 위한 특별한 개량 조치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현재 호주로의 K9 자주포 수출 성공에 이어 영국의 차기 자주포 획득 사업 MFP의 K9A2 자주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 MFP 사업에는 우리 하나 디펜스사의 K9A2 자주포 외에 현존 최강의 자주포라 불리는 독일 KMW사의 PZH-2000 자주포, 독일 라인메탈사의 HX3 차륜 자주포, BAE 보포스의 아처 차륜 자주포 등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군용 K9A2 자주포는 2027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인데, 영국 육군은 2025년에 차세대 자주포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2029년 전력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 디펜스는 영국군 요구 시점에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K9A2용 포탑을 독자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데요. 영국 육군은 하루에 600km라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차세대 자주포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고 합니다. 이 같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차륜형 자주포나 가능한 일이기에 궤도식 자주포인 K9A2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인데요. 하나 디펜스는 일반 차륜식 자주포는 밖에 소총탄만 맞아도 기동력을 상실할 수 있지만, K9A2와 같은 궤도식 자주포의 경우 적이 기동을 저지하려면 최소 RPG-7은 있어야 한다는 점, K9A2 자주포는 방어력 면에서 차륜형 자주포와 비교를 거부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영국군을 위한 K9A2에는 장거리 이동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AS-21 레드백에 사용된 고무재 CRT 궤도 장착을 제한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더해서 영국 수출용 K9A2 자주포의 포신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포강 크롬 도금 기술과 함께 가변 강선 기술 또한 적용해 포신의 마모 수명을 크게 늘릴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6호 장약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발이면 마모되는 포신의 수명을 1500발 이상으로 끌어올려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K9A2와 같은 가장 최신형의 자주포라 해도 이것 없이는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바로 대포병 레이더의 지원인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아픔은 다시는 없다. 한국, 미국 것보다 더 뛰어난 대포병 레이더 개발.
대포병 레이더란 상대방이 사격하는 포탄의 탄도학적 궤도를 분석해 역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를 말합니다. 포병을 편지하는 어지간한 국가는 모두 이 대포병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적 포병이 전선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자리 잡고 있어도 우리 군이 대포병 레이더를 가동해 적군이 발사한 포탄의 위치를 알아내면 불과 몇 분 안에 적진의 포탄의 비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과 달리 포탄이나 로켓탄은 웬만해서는 추진 방향을 바꾸는 일 없이 정직한 포물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포병 레이더가 있을 경우 발사 위치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연평도 포격전 당시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1차 사격 당시 좌표를 알아내지 못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북쪽이 2차 사격을 감행할 때에서야 좌표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대포병 레이더가 스웨덴제 신형 아서 K가 아닌 기존에 운영하던 구형 미국제 AN/TPQ-37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대포병 레이더는 표적 입력을 수동으로 해야 하는 오래된 장비였던 데다 적의 전자전 공격을 방어하는 ECCM 능력, 유사시 적의 포탄을 빠르게 역추적하는 자동 추적 능력 등이 결여된 다운그레이드형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기상재원 정보가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한국군의 낡은 대포병 레이더는 교체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적 포병 부대 숫자가 늘어나고 화력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에 따라 우리 군은 기존 레이더에 비해 탐지 범위가 확장된 차기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 대해 2010년 6월 중기 소요 결정을 내렸는데요. 방위사업청은 2011년 5월 차기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 대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업체 주관 연구 개발로 이 사업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차기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로 불리게 되었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설계가 진행되었는데요. 2015년에서 2017년에는 개발 시험평가 및 운용 시험평가가 이루어졌고 2017년 4월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규격화되어 2019년부터 성공적으로 양산되어 전력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기존의 우리 군이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왔던 TPQ-36, 37 및 아서 K 등과 비교할 때 탐지 거리가 0.5배에서 2.5배 이상 증가되어 탐지 거리가 60km 이상에 달하며 탐지 범위도 30%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에서 8월까지 야전 운용 시험을 거치며 화상표적인 클러터를 제거하는 기능을 보완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외산 대포병 레이더의 연속 운용 시간이 8시간 정도인 반면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최대 18시간으로 늘어나 훨씬 더 긴 작전 운용 지속 능력을 자랑합니다.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 보수 및 운수 지원 또한 가능한데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의 체계는 먼저 레이더부 체계와 차량부 체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레이더부 체계는 다시 안테나 세트와 운용 쉘터 세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를 위한 차량은 기존의 천무 다연장 로켓에 차량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기존에 국내에서 운용되던 해외 대포병 레이더인 TPQ-37, 아서 K가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 방식을 사용했던 회사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최신 A4 레이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어 유명해진 국산 A4 레이더는 수천 개에 달하는 배열 소자의 위상을 조정해 안테나 빔을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 조향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쪽으로는 안테나 빔의 방사를 억제해 더욱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A4 레이더는 수천 개의 배열 소자들이 직접 빔을 방사하는 분산식 송수신 모듈을 갖추고 있어 이 중 일부가 고장나더라도 임무 수행에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배열 소자 중 망가진 것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정비 또한 훨씬 간단한데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개발 당시 국내 최초로 면배열 A4 레이더로 개발되었고 주 빔의 모양을 펜슬 빔 형태로 하여 다양한 산악 지형이라 해도 단시간에 스캔 및 탐지할 수 있습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이 같은 특성 덕분에 단일 목적의 대포병 레이더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다기능 레이더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북쪽의 무인기와 탄도미사일까지 동원해 더욱 강력한 원거리 타격 체계 위협을 갈수록 늘려가고 있으며 유사시 중국군 또한 북쪽을 지원할 경우 이 같은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의 레이더를 A4 방식으로 바꾼 데는 이런 위협에 대처하고 더 많은 첨단 기술을 적용시켜 적의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에 무인기 탐지 모드 및 항공기 탐지 모드, 탄도미사일 탐지 모드를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개발해 개량을 가한다면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갈수록 증가하는 적들의 전방위적인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를 개발한 LIG 넥스원의 한 관계자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높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수한 무기체계라며 성공적인 양산 및 전력화를 위해 일정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2022년까지 양산되는 국산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아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 핵심 장비로 전방에 있는 육군 군단 포병부대에 집중 전력화되고 있는데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2가 개량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고차원적인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쪽과 유사시 그들을 도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중국군의 여러 전력의 공격을 감지하는 든든한 매의 눈이 되어주기를, 미래 수출 시장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뛰어난 무기체계가 되어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